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도 시장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부장께서는 저희 고정이시고 네. 예, 워낙 인기가 높아지시다 보니까 앞으로 오셔서 첫 순서의 배치가 되셨습니다. 오늘 활약을 기대할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쿠키런이 얼마나 재미있길래 어제도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주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자,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지금은 경계해야 될 때라는 시각인 것 같은데, 자, 하창한 본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상승이라는 겁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게임이 흥행이 되는 게 지금 뭐 일본에서 이제 1순위로 올라오고 뭐 애플에 대한 그런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물론 거래일로 보면 좀 기간이 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땐 100%가 오늘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해당 가격 라인대가 오늘 고점 라인대가 그 이전의 고점 라인대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물려 계셨던 분들, 발목이 잡혀 계셨던 분들은 만약에 추가적인 대응을 안 하셨으면 정말 오랜만에 본전 라인권에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게임주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워낙 뭐 개별적인 그런 흐름들이 좋게 됐을 때 뭐 웹전 같은 경우도 전날 시간에 상한가 가는 것처럼 게임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시세는 충분히 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또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을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일단은 저의 의견은 신규 매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익절 라인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에서 이제 11만 2천 원 라인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면서 일단 좀 확정을 짓고, 만약에 좀 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생됐었던 갭은 이미 메웠고, 이 밑에 이제 상한가 나오는 갭을 또 한번 메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다시 재진입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데브시스터즈가 많이 오른 이유가 바로 쿠키런.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면 결국 주가도 거기에 화답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쿠키런이 그렇게 재미있다면서요? 그렇게 재미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쿠키런을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해보셨군요. 해봤었는데 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네는 뭐 개인 개취니까 개취, 개인 네. 취향이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일본에 우리나라 게임이 진출하면 일본 시장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게임이 성공한 적이 없는데 지금 뭐 쿠키런이 일본 열도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난리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어서 지금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진만 팀장께서는 역시 추가 투자는 좀 유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이제 인기 순위가 아니라 이제 매출에 네.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네. 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다운로드 수는 1위, 이제 인기는 많은데 매출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순위로 봤었을 때는 60위권 후반대 나오고 있는데 게임사들이 1차적으로는 다운로드 수가 일단은 뭐 1차적인 지표인데 2차 지표로는 여기서 이제 매출이 동반이 돼야지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매번 이제 오르는 그때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제 다운로드 수도 다운로드 수인데 실제로 안에서 인앱 마켓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뭐 하루에 막 7, 80억씩 나왔을 때 그때 주가 랠리가 이어지고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원동력이 돼요. 근데 일단은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매출은 아직 나오지 않고 지금 라이트한 유저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라이트 유저들이 좀 약간 헤비 유저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한 번쯤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 자체로는 일단은 어제 상한가에서 오늘 좀 거래량이 실린 음봉 마감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이후에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지금 자체로는 크게 주가상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한 번 더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이제 쿠키런 킹덤 자체가 막 한 번에 확 오른 게 아니라 이전부터 막 7위권, 10위권에 있다가 이제 1위를 달성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재료는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쭉 오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쭉 우상향하다가 한 번에 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밑에 갭을 충분히 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만 원 미만에서 한번 담으신다면 이런 라이트 유저들이 어느 정도 헤비 유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 번 정도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넷마켓 1위 달성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드라마틱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브 시스터즈는 아시아권에서 매출이 생각보다 2분기 때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일본 쪽에서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은 아직 이게 매출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가 저희 방송하는 도중에도 계속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4% 넘게 하락하면서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입할 때는 아니라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영화테크입니다. 자, 영화테크 폐배터리 시장에 급맥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만 요즘 또 계속 오르는 종목이 오르죠. 특히 이런 소재주들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분이 모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자, 역시 하창한 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격만 보면 들어가기 무서운 자리지만 그랬다가 놓칠까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시장의 특징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네,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랠리를 좀 지켜보시게 된다라면은 물론 최근에 또 이제 증설 관련된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또 추가적인 급등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주요 이제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을 보시면 2030년 혹은 35년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단기 5년 이내에도 이제 내연기관차를 이제 판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의 그런 사이클 자체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자체는 굉장히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후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뭐 재활용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재사용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점진적인 시장의 확장에 대한 산업적인 확장은 이미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증설도 많이 해서 많이 만들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이 처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 사실 이제 뭐 영화테크가 이런 폐배터리 쪽에선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치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파워로직스를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아직까지는 이 매물대 상단 라인을 못 뚫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영화테크와 또 비슷한 또 상승 랠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워낙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중장기적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시장 자체가 뭐 600조 원까지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커진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으로는 좀 높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지나가는 한 이제 등산 쪽에 좀 쉬어가는 쉼터 정도 느낌으로 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부담이 파워로직스가 덜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기엔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파워로직스가 오늘 사실 이 폐배터리 관련
테마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를 영화테크를 필두로 파워로직스, 코스모화학 모두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상승폭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가격 부담은 파워로직스가 더 있다. 덜하다. 덜하다. 네, 뭐 월봉이나 예.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상당히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물론 이 가장 밑바닥을 보신다라면 좀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리상으로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한번 이 돌파 매매가 또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영화테크 자체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횡보했었던 라인들을 좀 뚫어줬을 때 이제 뭐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은 나오긴 했지만 또 뚫어줄 때 좀 강하게 뚫어주는 이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뭐 파워로직스도 흐름들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성장성을 봤을 때 영화테크 자체도 조금 뭐 지금 자체에서 약간의 뭐 눌림목이나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거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차와 함께 성장 스토리를 그려 나가고 있는 영화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이라는 꼭지를 잡고 폐배터리 테마주가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김진만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 예. 자체가 아직 블루오션이죠. 이제 뭐 지금 2030년대는 20조지만 2050년까지 600조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인데 실제로 성장이 돼야 되는 섹터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글로벌 탑 10에 지금 3개 이상의 지금 배터리 3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수주 잔고로 봤었을 때는 거의 CATL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거의 탑급이 이제 글로벌 위치에 다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선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투자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보셨을 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모두 폐배터리 시장마저 선점하기 위한 작업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영화테크 자체도 지금 막 당장 시작한다 그런 이제 이유가 아니라 2018년도부터 폐배터리 관련 국책 사업을 지금 선정돼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2천억 정도로 크게 부담이 없는 시가총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건 맞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자체에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 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한 뭐 이제 막 흑자 전환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밸류 평가를 받으려면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잘 돼야 되죠. 근데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폐배터리가 정말 안에 부품들을 막 쪼개고 보면 정말 예.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 기술력이나 그 이제 효율 자체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 그 안에 투자 포인트로는 정말 적합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시간에 좀 맡기고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포지션 취하는 것보다는 눌릴 때 계속 매수를 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한 2,500원, 목표가로는 26,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부담은 있지만 밸류에이션상 여전히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만큼 비싼 것이 아니다. 밸류에이션이 거기 그런 이제 의견에 주목을 하셔야 되죠. 역시 대장인가요? 영화테크가 가장 매력 있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파워로직스가 제일 이제 좀 유망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요? 영화테크는 이제 동의하시는군요. 후발주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파워로직스를 잡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지만 뭐 영화테크도 같이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가볍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폐배터리 테마주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하나투어 전 직원이 이제 10월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죠. 네. 도대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너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먼저 투자 매력이 지금은 뭐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들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저조차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 수만 있다면 빠르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해외에서 뭐 부킹홀딩스라든지 이런 미국 주식들을 보게 됐을 때는 여행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뭐 바로 안 올라간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적은 상황에서
이제 위험 부담이 조금 가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X를 좀 드렸고요. 일단은 뭐 이런 전직원이 다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트래블 버블도 사실은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다시 여행에 대한 이런 수요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야 당연히 이런 여행주들이 단기적인 또 시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단순히 기대감적인 부분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 좀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됐고 또 최근에 또 바닥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뭐 물론 약간의 이런 박스권 상단 라인으로 보게 됐을 땐 그 윗 고점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긴 하지만 그 예.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언제든지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X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오늘 가장 눈여겨봤던 뉴스가 머크에서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네,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신종플루 때도 타미플루 먹으면 이제 괜찮아진다라고 해서 확 잠잠해졌잖아요. 네. 매번 백신 주사 맞느라고 고생인데 이제 먹는 걸로 대체가 되면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여행주도 오늘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여행주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김진만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주가 자체의 부담은 맞는데 일단은 이전에 사례가 있죠. 이 6월에 정말 기대감만으로 이제 94,000원대 고가를 좀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오히려 응축된 힘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행주 같은 경우 유상증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아, 그렇죠. 워낙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이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을 매각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현금 유동성은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덜하다는 그런 먼저 말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현금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그냥 유상증자까지 가능한 부분.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주가까지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가능성 존재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위드 코로나 전략과 함께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투입률이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된다면은 이전에 고가를 뚫을 수 있겠다는 그런 유동성을 좀 믿고 싶습니다. 워낙 섹터 자체가 눌려 있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전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갈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 그래도 업계에서 괜찮은 경영으로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가 2021년도 8월 24일부터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응집된 게 폭발이 되려면 적어도 고가까지는 터치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매수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84,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3,000원으로 전 고점에서 약간 밑에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으로 그다음에 손절가는 68,000원. 오히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기본에 충실한 지금 보시면은 위드 코로나 전략 9월, 10월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전까지는 매력도는 여행주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시국에서 유상증자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죠. 일단 주가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행주들이 한 번씩 유상증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워낙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제3자 유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반영하긴 하는데 여행주의 제3자 배정을 들어오려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수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좀 인터파크가 최근에 인수전 관련 이슈로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는데 그 네.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주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워낙 이제 섹터 자체가 폭삭 주저앉았다가 올라온 상황인데 예. 순수하게 주가만 올랐습니다. 뭐 재무제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주가만 유동성에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여행주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르고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부진한 것이 정말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위드 코로나로 우리의 행보가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싣고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